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진행을 맡은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될 오디션은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일하고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 속에 하나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열게 되는데요. 오늘 이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은요, 사전 심사를 거쳐서 20팀이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 20팀 중에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단 10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되는데, 본선 진출자 중에서 대상과 금상 각각 한 팀씩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금상은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대상은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 글로벌 VC와 연결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대한민국 크리스천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청년의 스타트업이 될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방송 굿TV와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결선 진출팀에게는 12주간의 멘토링 기회가 주어지며 금상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대상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연결해 드립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예선전은 3분간의 피칭을 통해 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 총 4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의 데이비드 옥 대표, KR 컨설팅의 이강락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손원민 교수, EMC 마케팅의 윤소희 대표. 그렇다면 이제 저희 예선전 A조 경연을 치러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모든 것 헤븐스토어 푸딩푸딩입니다. 저희는 자매로서 언니인 최혜정, 동생 최민정 이렇게 2명의 팀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재 유기농 코튼, 아기용품 및 출산용품 그리고 아기 옷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헤븐스토어 푸딩푸딩 화이팅! 엄마와 아기의 모든 것 헤븐스토어 푸딩푸딩입니다. 저희 푸딩푸딩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의 두보를 바라볼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바로 포동포동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그 포동포동이라는 단어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푸딩,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푸딩푸딩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저희는 현재 지마켓, 네이버 지식 쇼핑, 옥션 등을 통하여 유기농 코튼, 출산용품 및 아기 옷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직은 도매로 물건을 떼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저희가 디자인한 로고와 라벨이 있는 만큼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 용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비싸거나 실속 없기 마련이죠.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껏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 엄마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품을 구성하여 착한 가격에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품질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품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직한 판매를 통해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된 초보 엄마 아빠 및 애매하기만 한 출산용품과 아기 물건들을 선물하려 하는 구매자들이 저희의 구매 대상입니다. 저희의 사업 계획은 가정을 일구는 모든 용품들을
실속 있고 합리적인 시즌별 패키지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웨딩 패키지, 출산 패키지, 그리고 백일 패키지, 돌 패키지 등을 통해 실제 엄마의 입장에서 구성하여진 실속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고, 저희 두 자매가 디자인을 전공한 만큼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상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그리고 저의 세 번째 계획인데, 저희가 계획한 컨셉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여서 아이들이 입고 덮는 베넷 저고리 및 속삭이 등에 예쁘게 디자인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저에게 언약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무지개가 저희 각 가정 가운데 푸딩푸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후련하고요. 네,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걸 다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푸딩푸딩 같은 경우는 그 출산용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신세대 부모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터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업을 크게 벌려서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어떤 한 아이템부터 차근차근 그 시작을 해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927 컴퍼니입니다. 3927은 말 그대로 성경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을 이 세상에 입히자라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무엇을 갖고 왔죠? 저희가 브라이트 TV라고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곧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브라이트 TV의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SNS에서 상황에서 키워드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라는 키워드입니다. 푸시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SNS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저에게 너 이거 보고 싶지? 내지는 너 이거 필요하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지는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친구가 공유하기를 누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제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해서 외모로도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그 아이가 선정적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4살이기 때문에 무언가 키워드를 치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롯데를 다니다가 사업하게 된 계기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걸 지켜주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푸시를 초이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끔, 유저가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를 그 미디어의 방향성이나 메시지가 뭐야 라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게끔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컴피티션입니다. 컴피티션, 경쟁입니다. 많은 미디어 플랫폼들, 많은 미디어들이 너도 나도 성정적이고 내지는 뭐 휘발성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거는 그 미디어가 많이 봐야, 많이 떠야 그게 잘 만들어진 거고 잘 된 거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선한 것들을 만들고 배포를 하다 하더라도
질이 안 좋은 미디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 찾기조차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연계해서 윈윈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악순환입니다. SNS에서 악순환을 저희는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유저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들이 통일성 있는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제작한 제작자들과 수익을 쉐어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자가 저희 목표이고,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모습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들이다입니다. 일반 페이스북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들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 가지고 선한 것들에 묻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 환경의 첫 번째가 제 아들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PT 끝나셨는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런 질문들이 더 보완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3927 팀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다음 세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참 착안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것은 매우 마음에 들고요. 다만 약간 걱정되는 것, 우려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양질 콘텐츠를 선정하는 기준이랄까요? 그 양질 콘텐츠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에 대한 것이 좀 약하지 않을까, 공정성, 어떤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어떤 확보, 그 점에 대한 것을 좀 객관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점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공유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공유의 팀원 신일섭입니다. 네, 지금부터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공유하다, 공유 한국, 요커 K컬처로 배우다. 저희 상품은 중국 8090 개별 여행객들에게 데일리 교육 여행 상품을 제공한 것이 저희 상품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은 중국 관광 개별 여행객이 정말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만족도는 정말 낮고 재방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냐? 급변하는 중국 고객들의 니즈를 시장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여행객들이 정말 구매하는 여행 상품을 찾아봤는데 그런 상품들이 정말 질이 정말 낮고 한 대여섯 가지밖에 종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한국에 찾아오는 개별 여행객들에게 저희가 진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데일리 교육 여행 상품을 개발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데일리 여행 상품 개발을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저희가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둘 중간에는 중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자, 경쟁자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시트립, 한유망, 짜이서울과 같은 한국,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패키지 여행뿐이고, 그리고 굉장히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길찾기 안내 같은 그런 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서비스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그런 개별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품을 영상으로 특별히 제작하는 게 저희 강점입니다. 현재 지금 온라인 매체에서 지금 토도나 유코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채널을 만들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팔로워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반응이 조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행 상품도 팔고, 그리고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그런 데서 대행하는 업무 수수료가 됐고, 이런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PT랑 전혀 다른 PT가 와가지고
지금 PT를 딱 2장 딱 넘기자마자 다른 PT 내용이 있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3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또 실행력도 좋은 팀인데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강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칫 외면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는 불만을 풀어주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로 연결되는 배움 스터디링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주희입니다. 저희는 교육 콘텐츠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로 연결되는 배움 스터디링커입니다. 일본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대상 일본 시장은 약 2,090억엔이고 그리고 이걸로 하나로 했을 때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는 한국보다도 5천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이 많습니다. 억 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니케이 마케팅 저널에 따르면 일본 외국인 관광객의 40%가 언어로 인해 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학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희는 그 원인이 기존 어학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서베이에 따르면 일본인 응답자의 82%가 외국어의 공부를 목적으로 취미라고 답했지만 일본 소재 어학의 90% 이상이 자격시험이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개설되다 보니 가격은 비싸지고 취미로 배울 만큼 주제도 흥미롭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인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학생의 튜터로 하는 맞춤 튜터 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학생 튜터와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어학 공부가 지속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우선 왜 저희가 유학생을 튜터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인데요. 유학생들이 그 가격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학생들을 튜터로 하고 그 유학생들이 기존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낮은 비용을 제공하고 유학생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친구 같은 유학생 튜터의 장점을 살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기며 대화하는 스터디 그룹 형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매달 1회 주제별 파티를 통해 언어 교환을 하고 그 언어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매주 30분씩 튜터와 채팅을 통해 스터디에서 배웠던 표현을 복습하고 그룹 스터디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2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일본 성인 어학 시장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도쿄의 재학생 수 50만 6,142명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일본 전역의 18세에서 24세의 863만 7천 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중 2년 내 최소 3%의 유저로 매출 13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PT가 끝났는데. 너무 긴장돼서 진짜 준비한 것들이 제대로 못 보여줘서 그게 많이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PT 아쉬운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특별히 아쉬우셨었는지. 암기한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준비한 게 PT 스크립트만 준비한 것은 거의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편중된 그 일본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비즈니스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와 모든 서비스가 다 일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는 꽃 박현정입니다. 저희는 조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너는 꽃의 박현진입니다. 네, 저희는 혹시 꽃 좋아하시죠? 네, 저는 되게 꽃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꽃은 진짜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졸업식, 입학식, 연인들 기념일, 그리고 뭐 장례식에도 쓰이고 저희 교회에 가면은 항상 여기 교단 뒤에 항상 꽃장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꽃이 모두 다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지켜보면서 그 시드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화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조화도 생화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화라는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우선 조화는 편리합니다. 조화의 장점은 저희 왜 카페에 한번 가보시면은 항상 꽃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장식품으로 많이 있는데 그 꽃 관리를 하는 게 대부분 알바생입니다. 알바생들한테 그게 되게 귀찮은 짐이 되고 또 그 물을 안 주게 되면 또 꽃이 금방 시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저기 올려놓은 대체용품인 조화를 사용하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조화가 요즘은 되게 진짜 같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육식물이시거든요. 다육식물이 되게 진짜 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전혀 조화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생화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화는 반영구적입니다. 꽃다발을 받았을 때 걸어 놓거나 뭐 이렇게 꽃병에다가 화분에다 놓거나 했을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은 꽃다발이 시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놨다가 이제 좀 질린다 싶으면 또 다른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사용성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화는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화 같은 경우에는 전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야광 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이제 조화로 인해서 이렇게 펜 같은 것도 만들고 저희 이제 손 재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품을 만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T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한 것 같고 또 준비한 것도 여러 개 있는데 다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뭐가 가장 아쉬웠어요?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 이제 화관을 준비해가지고 쓰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화 산업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경제성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보통 생화라고 하는 것이 약점이 가지고 있는 게 시들어버린다는 게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조화는 이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그 마케팅 전략이랄까요, 홍보 전략이랄까, 목표 고객이나 어느 쪽을 어떻게 대상하는 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나의 목표 고객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때부터 작게부터 시작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와 구티비가 공동 주관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총 20팀의 예선전이 이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청년 오디션답게 참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기발한 아이템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심사위원분들의 뜨거운 질문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선 심사 총평을 들으신 후에 본선 진출팀 10팀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총평 준비되셨나요? 네. 네,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역할과 평신도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스타트업은 평신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바로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교회의 프레임에 빠져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정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해야 되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어떤 이익을 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가지는 정말 상용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오디션 이 시즌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 기업가 정신, 하나님의 그 기업가 정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면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컨퍼런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총평 들었습니다. 예선전 20팀의 피칭이 종료됐습니다. 결선 진출팀은 총 10팀, 하지만 슈퍼패스가 발동돼 총 11팀이 결선 진출. 최종 진출팀은 결선편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것으로 구TV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